자, 이번에 이제, 그죠, 요거 한번 볼까요? 비과세. 요거, 그죠? 비과세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저 비과세 부분은 뒤로 좀 넘기세요. 비과세가 어디 있죠? 예, 116쪽에 나오네, 그죠? 저 뒤쪽입니다. 116쪽. 요 내용, 그죠? 요거. 비과세. 우리 이제 소득세 비과세 하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지 교환과 분합. 그리고 세 번째는 파산 선고 있죠. 파산 선고. 개인의 파산 선고를, 그죠? 선고를 인해서 넘어가는 재산 있잖아. 그죠? 뭐, 예를 집을 가지고 있다. 집이 넘어갔다. 그죠? 채권자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도가 되잖아. 그죠? 요거 세금, 요런 세금은 과세 안 하겠답니다. 비과세. 요게 요겁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는 몇 번 나왔었죠. 그죠? 농지 교환 분합. 우리 교재 보면은, 예, 뭐 이게 먼저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거부터 하고 나서 뭐 이거 합시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고, 그죠? 요 요약집은 제가 쓴 게 아니라 가지고 지금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 이준호 교수가 쓴 건데, 아무튼 뭐, 내용은 뭐 똑같으니까, 그죠? 1세대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했다. 보유하고, 그죠? 팔았다. 요거 과세 안 한다. 요 내용입니다. 그죠? 1세대가 1주택과 그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과세 안 한다. 근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죠. 그죠? 비과세인데 여기에 예외 단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죠? 그렇죠. 고가주택.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주택? 그렇죠. 국외주택. 외국에 있는 주택이잖아요. 국외주택. 외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무조건 과세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거는 국내 주택을 말합니다. 국내. 그리고 국외주택은, 예, 이거는 과세됩니다. 그 여기서 이제, 그죠? 요 내용들이죠. 1세대의 요건, 1세대, 1주택에 대한, 요 주택에 대한 기본 요건, 부수 토지의 범위, 2년 보유에 대한 내용, 그죠? 요 내용들. 자, 우리 1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1세대의 기본 요건이라는 거는 세대주를 말한다, 그죠? 세대주를 누구라 하죠? 거주자.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걸 우리가 1세대로 본다. 그죠? 거주자. 그리고 혼인해야 1세대다. 그죠? 거주자와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죠? 첫째, 이 사람 나이가 몇 세죠?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이 사람이 뭐가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그죠? 소득이 있거나.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뭐죠? 이혼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주자 혼자 살아도 1세대로 본다. 알겠죠? 1세대다. 그 원칙은 거주자, 배우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람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 사람이 결혼했다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는 이건 1세대로 간주한다. 그죠? 예. 미성년자가
혼인하면은 1세대입니까? 예?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1세대입니까? 맞죠? 그죠? 그 미성년자가 포함됩니다. 혼인하면 1세대다. 알겠죠? 그럼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으면 1세대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요거는 제외되죠. 그죠? 그 제외만 적을게. 다시.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1세대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제외되고. 그 다음 주택에 대한 요건이 나옵니다. 요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같겠죠? 그죠? 여기 같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경우가 있다. 공부상 용도와 요 상 용도 다른 경우다. 그죠? 정말해서 공부상에는 상가인데 요걸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공부상에는 주택인데 이걸 상가로 이용하고 있다. 그죠? 요런 경우는 뭘 기준할까요? 예, 사회상 용도입니다. 요 용도에 따라서. 그죠? 요런 경우는 주택으로 보고, 요런 경우는 뭐로 본다? 상가로 봅니다. 아셨죠? 예. 항상 우리가 양도 시점의 그 용도에 따라서 과세하겠답니다. 요거 하나. 그건 하나, 요거 또 조심할 거는, 그죠? 그럼 실제 우리가 용도가 주거용인데, 주거용이면은 주택으로 간주하지만은 단, 별장, 이런 별장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거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콘도미넴이죠. 그죠? 요런 거. 콘도도 비과세 제외, 기숙사, 숙소 같은 거, 요런 거는, 요 숙소는 제외, 콘도, 별장, 숙소 같은 걸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요런 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제외. 알겠죠? 제외한다. 그리고 부수 토지가 있다. 그죠? 요런 집이 있으면은, 요 집의 땅은 굉장히 넓다. 요 바닥 면적의 5배까지. 알겠죠? 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만 비과세하고, 요 10배를 넘는 거는 뭐 한다? 과세하겠답니다. 알겠죠? 요 바닥 면적의 5배입니다. 5배는 어딜까요? 도시지역, 요거는 무슨 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은 바닥 면적의 5배, 요거는 농촌지역은 10배입니다. 요걸 뭐라 표현하죠? 도시지역 안, 요거는 도시지역 밖.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몇 배까지? 5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몇 배? 10배까지 한도입니다. 한도. 최대 한도가 5배, 10배까지만 비과세 준다. 여기서 이제 하나, 그죠? 요런 거 있죠.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다. 그죠? 요거 우리가 주택과 상가 있는 이걸 상가주택이라 하죠. 우리 세법에서는 이걸 무슨 주택이라 하죠? 겸용주택이다. 요걸 표현합니다. 그죠? 요런 이제 겸용주택인 경우에 요 주택 부분의 면적이 만약에 60이다. 상가 부분은 40이랍니다. 주택이 크다. 그죠? 그럼 뭐로 보죠? 전부주택. 그죠? 전부주택이고. 그럼 만약에 주택은 40이고 상가 쪽이 60이라면 뭐로 보죠? 각각. 주택만 주택. 상가는 상가. 같으면 뭐로 보죠? 그것도 각각. 클 경우에만 전부주택이다. 그죠? 예. 요 주택 부분이 클 경우는 전부주택이고, 요거는 주택만 주택이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 주택 부분으로 보는 부분만 비과세. 요거는 뭐 되죠? 과세.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만약 이게 40이다. 그죠? 여기 60이랍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고,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다. 요 건물의 부수 토지가 예를 들어서 500이다.
요걸 양도했습니다. 그래 이때 비과세 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봅니다. 건물과 토지. 비과세 되는 부분. 예, 그럼 지금 주택이 작죠? 주택만 주택이다. 그죠? 요거는 뭐 되죠? 비과세. 요거는 과세. 그럼 건물은 40 비과세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요 토지는 일단은 요걸 500제곱미터 요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요 면적 비례. 알겠죠? 500을 가지고 4대 6으로 나눠줘야 되죠. 4대 6으로 나눠주면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10분의 4는 주택의 토지, 10분의 6은 예, 상가의 토지다. 그죠? 500에 10분의 4면 얼마죠? 200. 여기는 얼마? 300. 알겠죠? 이렇게. 요거는 뭐가 되고? 비과세. 요거는 과세.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죠? 요게 250이 만약 배분되었다면은 최대 한도가 요게 몇 배까지죠? 5배. 200만 비과세입니다. 한도. 알겠죠? 일단은 여기는 200이 비과세다. 그죠? 40과 200. 요게 비과세 된다. 요게 겸용주택입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여기 2년 보유가 나온다. 그죠? 2년 보유를 하면은 비과세인데 우리가 2년 보유라 하는 거는 요거는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된 기간이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으면은 가등기한 기간은 제외하고, 그 2년 보유가 있는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다. 그죠? 요 2년 보유의 예외 규정이 3가지 나옵니다. 5년, 1년, 제한이 없다. 3가지, 그죠? 5년, 1년, 무제한입니다. 5년. 5년이 뭐죠? 내가 임대주택에 내가 살았습니다. 임대주택에 5년 후에 이걸 만약에 분양을 받았답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5월 1일 날 분양받고 이걸 내가 팔았다. 5월 3일 날 팔았습니다. 그죠? 임대주택에 5년 살다가 분양을 받고 나서 팔았다. 요 날 이제 등기됐겠죠. 등기한 날입니다. 그죠? 그러면 등기된 기간은 며칠이죠? 뭐 3일이나 이틀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걸 비과세 주겠답니다. 임대주택에 5년 살았다면은 이걸 통째로 해서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간주. 알겠죠? 그래서 요게 5년입니다. 5년 살았으면은 어느 주택에? 임대주택에. 알겠죠? 임대주택에 5년 거주했으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예외 규정. 실제는 이제 요 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죠? 요게 등기된 기간이잖아. 그죠? 예외죠. 임대주택에 5년 살았으면은 이걸 이제 전체로 봐서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해 준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보세요. 요런 집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으로 해서 요렇게 도로가 나버렸습니다. 요게 들어갔죠? 그죠? 수용. 일부가 들어가고 여기 자동차가 다니니까 시끄럽다. 그죠? 요 집 팔고 이사 갑니다. 요 집 팔고 이사 가는데 요 수용된 날로부터 5년 내에 팔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2년이었습니다. 2년 내에 양도하면 요거 과세 안 하겠다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런 거는 바꿀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요거는 5년 내입니다. 5년 내 양도. 요거 우리가 여러 표현할 겁니다. 잔존주택이다. 남아있는 집, 그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아있는 주택. 알겠죠? 잔존주택이다. 이렇게 5년 내 양도.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거주만 하면은 요거는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해 준다. 치약, 업무상 형편, 요양,
그리고 대체주택. 네 가지. 알겠죠? 자, 시작. 치아, 근무, 요양, 대체. 뭐, 하나 있죠. 그죠? 학교 폭력까지. 폭력까지. 그죠? 요런 거. 치약은 고등 이상입니다. 고등 이상. 근무상 형편, 요양, 뭐, 폭력, 대체주택. 내가 여기 세종시에 살다가, 그죠? 이사 갑니다. 아들이 서울에 뭐 대학교 입학해서 집을 팔고 이사 갑니다. 요 집에 1년만 살았으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 준다. 1년만 거주했으면은 2년 보유로 간주해 주겠다. 요거 남편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죠? 서울로 발령 받아서 집 이사 가는 경우, 몸이 아파서 이사 가는 경우, 뭐 애들 학교 폭력으로 이사 가는 경우, 요거 대체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살던 집이 재개발, 철거, 나왔다, 그죠? 나와서 집을 샀다, 요 집 대신에 샀는 집, 요걸 뭐라 하죠? 대체주택. 알겠죠? 요거 샀다가, 요 재개발이 완공됨으로써 요 집 팔고 들어갑니다. 요 집 팔고 들어갈 때 요 집 몇 년 거주? 1년 거주만 하면은 비과세 주겠다.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렇게 5년 나오면은 5년 거주는 임대주택, 5년 내에 양도는 잔존주택, 1년 거주만 된다. 그죠? 치약, 근무, 요양, 대체, 폭력. 제한이 없다. 요거는 한 달을 살았던 뭐 하루를 살았던 관계없다. 그죠? 이민 가는 경우입니다.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경우. 요거는 이민 안 가지만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 뭐 학교 관계라든가, 그죠? 근무상 형편에 따라서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 집 팔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용되는 경우, 요 집 전체가 이렇게 도로가 들어가 버렸다, 그죠? 수용. 이런 경우 등과 같이 요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유기한에 제한이 없다. 이런 경우가 2년 보유의 예외 조항이다. 그 시험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 알아야 되죠, 그죠? 요거 5년, 1년 무제한이다, 그죠? 5년 거주, 임대주택. 다 기억할 때는 이렇게 요 부분 잠깐 책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은. 118쪽에 나오네, 그죠? 118쪽. 그 118쪽에 보면은, 잠깐 읽어보고 갑시다. 보세요. 보유기간의 요건 나온다, 그죠? 보유기간의 요건에서 원칙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면서 다음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랬죠. 합산합니다. 기업, 보유 중에 소실, 독에 불탔습니다. 그죠? 무너졌거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뭐 한다 그랬죠? 합산한다 그랬죠? 그럼,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요런 집이 있었는데, 요 집에, 그죠? 멸실, 말하자면 불이 탔습니다. 1년 살다가 불타고, 요 집을 짓는데 6개월 걸렸다. 2년 살았었다고 가정하고, 요 집을 내가 새로 지어서, 요 집에 만약에 1년 살았습니다. 요 집을 팔았다. 보유기간 몇 년이죠? 내가 2년 살다가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그죠? 불타고 새로 짓는데 공사기간이 6개월 걸렸죠. 그리고 새로 지어서 1년 살았습니다. 요 집을 팔았으면 몇 년 보유한 거죠? 3년 보유했습니까? 3년 6개월입니까? 그렇죠. 3년 6개월 보유한 겁니다. 거기 보세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다 통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다. 그죠? 여기 말하는 비거주자라는 거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거주자로 전환됐다는 거는 우리 내국인이 됐다. 우리나라에 그죠? 기화했다.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산해 주겠답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이면은, 그죠? 그 동일 세대로서 보유기간을 합산해 주겠다. 알겠죠? 동일 세대. 그리고 아래 보면은 1번 예외가 나오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6가지로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정리하면 요래 됩니다. 요렇게. 3가지. 요래 정리하는 게 낫잖아. 그죠? 5년, 1년, 무제한. 요렇게 해서. 알겠죠? 예. 그래, 요렇게 해서 딱 기억하시는 게, 기억하기도 편하고. 그죠? 5년 나왔다. 5년 거주. 임대주택. 5년 내에 양도하는 거는 잔존주택이다. 그죠? 1년 거주, 취약, 건무, 요양, 대체, 폭력, 제한이 없는 경우는 이민 가는 경우거나 1년 이상 국외체류 또는 수용되는 경우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 요게 2년 보유의 예외 조항이다. 그죠? 됐고.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거주 이전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나오네요. 그죠?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죠? 요거. 우리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데 집이 2채다. 2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언제? 특별한 경우다. 요게 특례. 알겠죠? 예. 그 집이 2채인데 1주택으로 봐주겠답니다. 그죠? 예, 집이 2채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요거 지금 지울 건데, 여기에 혹시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1세대에 대한 요건, 1주택에 대한 요건, 부수 토지와 2년 보유에 대해서. 내용 다 이해하시겠죠? 요거 지우고 이제 요거 2주택에 대한 특례 해볼게요. 예. 우리 거기에 요약집 차례대로 할 겁니다. 예. 첫째, 1번에 보니까 뭐가 있죠? 거주 이전이죠. 이사 갈 때입니다. 그죠? 예. 간단하게 우리가 첫째, 거주 이전이다. 요거는 첫째, 이사 갈 때. 일시적 2주택이다. 그죠? 내가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요 집 팔고 서울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이 집 팔기 전에, 그죠? 서울 집을 먼저 취득했다. 그래서 내 앞으로 집이 2채가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죠?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에 살던 집, 요 집을 몇 년 내에 팔면 되죠?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에. 3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비과세 해주겠답니다. 그죠? 예. 3년 내에 팔면 됩니다. 예. 물론 요 조심할 거는 요 집을 가지고 있다. 요거 사잖아. 그죠? 요 집 취득한 날로부터 요 집은 몇 년 후에 사야 되죠?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1년 후에. 요걸 1년 후에 사줘야 됩니다. 1년 후. 이사 가는 건 이제 1년 후에 가야 된다. 그죠? 1년 후에. 집을 사고 나서 1년 내에 샀다면 요거는 투기로 보겠답니다. 비과세 안 해줍니다. 1년 후에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그죠? 요게 거기에 나오는 거주 이전, 거주 이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있잖아. 그죠? 예, 3년에 뭐가 있죠? 5년이 있죠. 그죠? 여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준다. 요거는 바로 우리 여기에 뭐 대표적 세종시죠. 그죠? 서울에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왔습니다. 그죠? 서울집 팔 때 5년 내에 팔면 된다. 이런 거. 또 하나 이제 자산관리공사. 그죠? 요런 턱. 요런 예다. 요런 경우는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요게 거주 이전입니다. 요거 간단하게 요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박스에 보면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자,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겁니다. 예. 1년이 지나고 나서 3년 내에 팔면은, 요거는 2주택으로, 2주택이지만 1주택을 간주하고, 동그라미 2번은 여기서 볼 필요 없네요. 그죠? 동그라미 2번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있던 거잖아. 5년, 잔존주택, 그 이야기네. 그죠? 수용되고 나서 5년 내에, 그 2번은 그 잔존주택 이야기네. 그죠? 다음, 그 동그라미 3번. 예.
요거, 전혀 없습니다. 예. 내가 요 세종시 요 살잖아, 그죠? 나성동에 살면 그 옆집으로 이사가도 관계없습니다. 어디? 어떤 걸 지금 말씀드리면, 이거 말입니까? 예. 아니. 보유잖아, 보유.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집에 안 살아도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이 세를 낳아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기본이 보유입니다, 보유. 예. 그렇죠. 예. 요 집 요 집 살던 집이죠, 그죠? 살던 집 요걸 취득해오고 나서 1년 후에 사고 나서 요걸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요 집을 양도할 때는 요거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되죠. 예, 됐습니다. 그죠? 그 아래 나와 있는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네. 그죠? 제일 아래 5번에 보면은 5번이 그게 바로 5번이 수도권 이런 세종시 이야기네. 그죠? 요래 보시면 되고, 핵심은 요거다, 요걸 이제 거기 보면 책에 뭐 조금 이래, 적어 놨네. 그죠? 그런 건 사실 한번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두 번째 보면 뭐가 있죠? 상속이죠. 그죠? 두 번째는 상속주택입니다.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부모님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아서 내 앞으로 집이 두 채가 됐다. 그죠? 요 경우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요 집을 먼저 양도할 경우와 요 집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죠? 즉 말해서 어느 거 하나는 특례를 인정해주고 어느 거 하나는 인정 안 해준답니다. 어느 걸 팔아야 비과세 주죠? 살던 집일까요?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아야 됩니까? 예, 살던 집입니다. 살던 집. 알겠죠? 우리가 이 살던 집이잖아. 그죠? 살던 집. 이걸 기존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존주택. 예. 또는 종전주택. 또는 일반주택이라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살던 집이구나. 알겠죠? 다 같이 시작. 기존주택, 종전주택, 일반주택. 알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기존주택, 종전주택, 일반. 이 두 말은 금방 알잖아. 그죠? 요거 일반주택 나오고, 이게 살던 집이구나. 같은 말입니다. 요거 팔으면은, 요걸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살던 집 알죠? 요걸 먼저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주죠? 그런데, 요걸 먼저 양도하면은 이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그죠? 요거는 특례를 인정 안 하니까 이거는 2주택으로 봐버립니다. 그 2주택으로 본다는 거는 과세하겠다는 말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걸 먼저 팔 때는 요거는 2주택이니까 특례를 인정 안 하겠답니다. 원칙대로. 원칙은 2주택이잖아. 그죠? 원칙은 이 집이 두 채잖아. 그대로 해주고, 요걸 먼저 팔 때는 이걸 내 의도와 관계없이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죠? 요 집을 먼저 팔면, 요 때는 요래 특례를 인정해 주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요 말만 안 받습니다. 그 나머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안 봐도 되고, 다음에는 세 번째 동거복량 나왔네요. 몇 년이죠? 네? 5년. 그렇죠. 동거복량 하면 5년. 내가 살던 집하고 부모 집하고 요 세대를 합쳤다. 그죠? 요 합쳐서 집이 두 채 됐다. 여기죠? 요 경우입니다. 요거는 둘 중 어느 거나 관계없습니다. 그죠? 둘 중 한 채를 5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양도하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알겠죠? 1주택. 이게 이제 나이 제한이 있다. 그죠? 60세 또는 둘 중 한 사람.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집을 그죠 가져왔고 결혼하면서 집이 있었고 신부도 시집 오면서 결혼하면서 집을 하나 가져왔답니다. 둘이 결혼했죠. 집이 두 채가 됐잖아요. 1세대가 2주택. 요것도 마찬가지 둘 중 하나를 몇 년 내에
5년 내에 팔면 됩니다. 5년 내에. 5년 내에만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주겠답니다. 요거. 동거봉양. 그 다음 4번은 뭐죠? 예? 뭐라고요? 세대, 이게 이제 세대가 합쳐진 거죠.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친 거죠. 합쳐서 그죠? 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잖아. 떨어지면 이게 같이 이제 동거봉양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 나와서 이제 안 들키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고. 이제 법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 다음에는 5번에, 그죠? 5번은 이제, 여기 이제 3번, 여기 4번입니다. 그죠? 5번은 지정문화재네. 그죠? 이거는 원래 주택이 우리가 지정문화재, 집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고, 요거는 원래 집이 두 채입니다. 원래 2주택자인데, 요 집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그죠? 예,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못 팔잖아. 그 요 집 1주택 간주해 주겠다. 그죠? 요 집 팔면은 비과세 주겠다. 요 집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 그죠? 1주택. 아시겠죠? 그죠? 요거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니까 못 파니까 요 집 팔면은 1주택으로 간주 주겠다. 그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뭐 해주죠? 비과세. 그죠? 그겁니다. 다음 뭐가 있죠? 6번에 보니까 농어주택 나왔네. 그죠? 농어촌 주택이다. 그죠? 요 6번은 농어촌 주택입니다. 시골에, 그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예, 여기에 말하면은 세종시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시골에 농촌이나 어촌에 집을 하나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됐다. 그런데 요 농어촌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요 집 팔았을 때, 요 집을 양도하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아시겠죠? 그죠? 1주택. 예. 요 집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럼 요 집을 어떻게 취득했느냐? 첫째, 하나는 상속을 받은 경우. 그죠? 상속을 받은 경우고, 또 하나는 농촌에 살다가 농촌을 떠났다. 뭐라 하죠? 이사 갔다. 이농주택. 예. 그 다음 요거는 세 번째는 농촌에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농촌에 들어왔다. 무슨 주택? 귀농주택. 요 세 가지. 예. 요거는 상속주택은 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그 집에 5년 거주했으면 되고, 요거는 이농인이 그 집에 살다가 떠난 사람, 뭐 내가 떠났거나, 뭐, 그죠? 아들이 떠났거나, 아무튼 이농인이 그 집에 5년 거주했으면 되고, 기농주택의 이 연고지 규정이 이제 작년까지 있었습니다만, 여기 이제 삭제됐습니다. 연고지가 없다. 그 어느 곳이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죠? 뭐, 강원도로 가거나, 제주도 가거나 관계 없다. 그죠? 요 기농주택은 기본적으로, 요 농지를 취득해야 됩니다.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하면은 300평이니까, 뭐, 한마지기 200평 잡으면 한마지기 반 이상. 그죠? 기농주택의 대지, 요 마당은 필요성 클 필요 없다. 그죠? 200평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이런 투기 건설이라 생각하세요. 농지는 300평 이상, 대지는 200평 이하.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요 집을 팔았을 때, 요 집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거. 요거 있죠, 요거. 기농주택. 요거는 원래 있던 집이잖아. 맞죠? 그죠? 이거는 원래 아버지 살던 집이고, 요것도 내가 살던 집이었잖아. 요거는 새로 샀는 거잖아. 요거 새로 샀으니까 요 집이 원래 2주택이 된 거잖아. 그죠? 요 집을, 요 기농주택일 때는 요거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5년 내에 팔 때만 비과세 주겠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예. 요게 집을 새로 산 거잖아요, 요거는. 이건 원래 있던 집이고. 요 경우에만 요 집은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기농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여기에 5년 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예. 기농은 5년 내에 알겠죠? 귀농. 요 주택은 새로 이번에 샀는 거니까 요거는 5년 내에 팔았을 때 5년이 지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5년 내에. 그 결국은 이제 귀농주택을 여기다 갖다 여면 되죠. 그죠? 여기 아까 우리 요 있잖아. 5년 내에 세종시하는 있잖아. 그죠? 요 집을 사고 귀농주택을 사고 나서 여기에도 귀농주택도 5년 내다. 기농. 예. 여기 원래는 없다가 여기 새로 하나 들어봤죠. 그죠? 기농주택 5년 이렇게 해서. 예. 기농주택은 5년 내 양도다. 우체로 표시되어 있네. 그죠? 예. 그 한번 보세요. 121쪽에 6번 농어촌주택 소유에 대한 특례 나오죠. 그죠? 6번 찾았습니까? 예.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다만 기농주택은 기농주택 취득으로부터 5년 내에 일반주택 양도. 그런 말 찾았죠? 왜 5년 내에 양도 나오잖아. 그죠? 6번 농어촌주택의 소유에 대한 특례에서 세 번째 줄에. 네, 찾았죠? 봅니다. 찾아봤습니까? 예. 다음, 뒤로 가면은 이제 하나. 7번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그죠? 7번은 지방주택입니다. 지방주택,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우리 지방주택이라는 거는 수도권 외 지역은 전부 지방으로 봅니다. 수도권 밖에. 이 세종시도 지방이고, 그죠? 부산도 지방이고, 대구도 지방, 대전도 지방, 다 지방입니다. 수도권 외에는 모두 지방으로 봐버립니다.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지방에, 수도권 외에, 요런 지방주택을 하나 취득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집의 취득은, 이거는 실수요 목적. 실제 내가 살기 위해서, 요 실수요 목적이라면 주로 이겁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등등.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실수요 목적이라죠. 그죠? 실제 취학이라든가 근무상 형편, 요양 등의 사유로 지방주택 하나 샀다. 그죠? 내가 세종시에 사는데 아들이 저기 대전에, 그죠? 또는 서울에 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집을 하나 사줬다. 남편이 서울로 근무하기 때문에 집을 하나 샀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요 집을 파는데, 요 집을 언제 파느냐? 요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집 있잖아. 그죠? 요 집의 사유가 해소된 날. 취득 사유가 그 해소된 날로부터,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라 그랬죠? 3년 내에 양도하면은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답니다.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예.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입니다. 그러면은 취약을 했다가 사유가 해소된다는 거는 졸업했거나, 그죠?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거나, 요양 갔다가 몸이 완쾌됐거나, 이런 게 사유 해소가 되겠죠. 그죠?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팔면은 1주택입니다. 알겠죠? 자, 이때 이 집 파는 게 아니고 이 집 팔아야 됩니다. 이거. 살던 집. 알겠죠? 어떤 분은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살던 집을 팔네, 이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요거나 비슷하잖아. 그죠? 이사 가는 거. 그죠?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은 결국은 요 집 팔면 안 되고 요 집 팔아요. 요 집 팔 때 뭐 해준다? 비과세 주겠답니다. 알겠죠? 예. 종전주택을 내가 살던 집, 요게 이제 핵심 되는 거죠. 그죠? 그 기타, 그 나와 있는 게 이제, 기타 등등에 나오는 이제 임대주택 나와 있네. 그죠?
예. 그 보면은 임대주택이 나와 있는데 요 임대주택은 뭐 간단하게 이거 보세요. 8번에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임대주택이다 그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죠? 요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조건이 있죠 그죠? 요 임대주택은 우리가 임대법에 따라서 5년 이상 기간은 이 책에는 없네 그죠? 5년 이상 임대 조건이고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 요 집을 요거는 이제 주택으로 안 보겠다 이 말이죠. 그죠? 요 집을 양도하면은 1주택으로 간주한답니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요거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요런 이사 갈 때 3년 내에 양도하는 거는 몇 년 보유해야 되죠? 2년 보유해야 되죠. 전부 2년 보유해야 되죠. 다 2년 보유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때 우리가 임대주택을 소유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는 요 집은 요 집은 거주해야 된답니다. 2년 거주. 임대주택만 여기 나옵니다. 알겠죠? 임대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요 집에 몇 년 살아야 된다. 그죠? 2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전부 2년 보유하면 됩니다. 보유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 예, 거기에 하나 특징이 있다. 그죠? 아, 임대주택일 때는 항상 거기 거주가 나옵니다. 요거는 2년 살아야 된다. 알았죠? 살아야 된다. 예, 이상. 요게 이제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다 됐네요. 그죠? 그렇죠. 장기임대주택이죠. 5년 이상입니다. 예. 그 나머지 내용들은 뭐 특별한 거 없고, 안 보셔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5쪽 한번 보세요.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1세대 1주택 2년 보유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세대 요건. 그죠? 거주자와 배우자 있어야 된다. 요 주택은 사실상 용도를 기준하고 요거는 도시적 안은 5배, 밖은 10배까지 2년 보유 예외가 있었다고 그죠? 5년, 1년 무제한. 그리고 요 1주택이지만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거주 이전, 이사 갈 때 상속주택. 그죠? 그리고 동거복량, 혼인주택, 지정문화재, 그리고 농어촌 주택, 그리고 지방주택.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임대주택. 예, 혹시 뭐, 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예. 예, 예. 아, 그거는 아무 관계 없죠. 왜 그러냐면은, 고가주택 자체가 9억이 넘잖아. 그죠? 이거는 과세한다 하는 게 맞죠. 그죠? 과세하는데, 물론 이제 요 1억에 대해서, 자, 그죠? 예,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억 넘는 부분은 과세한다 이 말이지. 고가주택 뜻이 9억 초과니까. 고가주택이 9억 넘는 거잖아. 그죠? 9억 넘는 부분은 과세한다 이 말이니까. 뭐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또 다른 부분 혹시 있으면 말씀하시고. 예. 예, 예. 예. 예, 예. 요거는 우리가 지금 요거 예외잖아. 요거 지금 예외가 요거잖아. 그죠? 1주택을 비과세하는데 2주택이라도 1주택 간주한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1세대가 2년 보유는 해야 되잖아. 요게 제한 예외거든. 요거. 예? 아, 요거 살 때 내가 요 집에 살다 이사 갈 때, 그죠? 요 집을 살 때는 요 집 산 날로부터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이사 갈 때는 1년 후에 이사 가야 된다. 이 말이지, 뭐. 쉽게 말하면, 그죠? 1년 후에. 1년 내에 취득하면 요거는 투기로 보겠답니다. 그 비과세 안 해주겠다. 이 말이고. 1년 후에 사고 나서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된다. 그죠?
그렇죠. 2년 보유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요 집은 2년 보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거 혹시 이제 이런 또 실무할 때 이걸 많이 이제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요 집을 그죠? 요 집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샀고 요 집을 2011년도에 샀답니다. 한 3년도 할까요? 샀습니다. 그럼 지금 집이 두 채잖아, 그죠? 예? 예, 두 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어느 집을 팔거나 과세되죠? 그죠? 요 집은 먼저 팔았습니다. 요걸 양도했습니다. 양도. 요거는 과세되겠죠?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 집을 얼마 후에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죠? 이제 금년이 지금 17년도입니다. 그죠? 17년도잖아. 요 집을 팔면은 과세하죠? 요 집은 얼마 더 있다가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바로 팔아야 됩니다. 이 원래 규정은 1세대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해야 되잖아. 그럼 요게 이제 요거 파는 날부터가 1주택이 됐잖아. 그날로부터 2년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건 원래 사는 날짜부터 해줍니다. 요 날부터 여기 2년 넘었잖아. 요거는 바로 팔아도 됩니다. 알겠죠? 이걸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 왜냐면 요 조건이 엔더거든요.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2년 보유해야 되잖아. 요걸 지금 2주택이니까 요걸 파는 날짜가 이제 1주택 됐잖아. 그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 요거 취득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걸 예외로 해줍니다. 요거는 바로 팔아도 됩니다. 요거 팔고 그 다음날 팔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거 하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보시면은, 예. 집이 요래 이제 3주택 있다, 그죠? 내가 지금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 뭘 팔고? 요걸 팔았습니다. 그죠? 요걸 팔고 요거는 이제 과세됐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두 채 남았잖아요. 1가구? 이게 이 조건이 어디 들어가죠? 요거는 팔고 나면 요 두 주택이 남았잖아. 그죠? 여기 어느 조건에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요거는 3년 내에 파는 거는 이사 갈 때 이 말이잖아. 거주 이전. 요 집 사는 날보다 3년 내에 이거는 옛날 사놓은 거잖아. 그건 안 되죠. 예.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 전제 조건이 이사 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사를 안 가도 되죠. 그죠? 요거는 이사를 안 가고 그냥 우리 법상은 그렇습니다. 이사 가기 위해서 요게 이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취득하나부터 3년 내인데 이거는 이미 취득해 놨잖아.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정되려고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사는 17년도잖아. 그죠? 요 집을 예를 들어 요 집은 뭐 그전에 샀다 하더라도 요 집을 막 최근에 샀다. 그죠? 예를 들어서 2017년 뭐 3월 달 정도 샀다. 아, 그래 이사 가려고 하면 요거는 이제 말이 좀 되겠지. 그죠? 예,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담당자하고 이제 이야기하면 말이 좀 되지만은 요거 이제 팔고 나면 일단 이거는 이제 제외돼야 되잖아. 그 전에 팔아야 되고 요거 팔고 나서 이제 요거 사야 되겠지. 팔고 나서 사야 되지.
아이, 당연하죠. 팔고 나서 샀네. 그래, 이사 간다. 이래야 말이 되는 거지. 3주택 가지고 있다가,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요 집은 이제 3주택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예, 그거는 이제 안 맞습니다. 요거는 팔고 나서 이제 요거, 예. 요 집은, 요 집, 요거 3주택이 되기 위해 될 때는 요 날짜, 치던 날짜를 봐셔야 돼요. 이거는 못 피하죠. 예, 예, 예. 요걸 팔고 나서 사서만 몰라도 팔기 전에 있었다면은 이거는 그냥 3주택인데. 그죠? 예. 하여튼 이제, 그런 좋은 질문이도 많은, 요런 걸 잘 이제 연구를 잘 하시면은, 요게 잘 들어가면은 비교섭할 수 있습니다. 그 담당자 요하고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그죠? 왜 그러나 하면 이런 게 이제 말하면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권 해석이거든요. 해석.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데, 방금 그 말씀, 질문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안 될 것 같고. 요 유권 해석이거든요. 예. 그러니 잘 고려하면은, 잘하면 재테크 할 수 있죠. 그죠? 말씀하세요. 예? 예. 다시 정리를 합시다. 집이 원래 두 채가 있습니까? 하나 있고, 요 집은 또 하나 샀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요거는 요 맞잖아. 맞죠, 그죠? 요 3년 내에 팔면 되지. 그죠? 예. 예. 다음에는 이제, 예. 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시간 나면 또 언제든지 하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농지 교환 분할입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125쪽. 예. 예, 125쪽에 보시면 이제 농지의 교환과 분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제가 뭐 계속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요도 뭐 그대로 요 그림을 하나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요겁니다. 요런 농지가 있습니다. 그죠? 요 농지의 경계가 요래 돼 있다. 요걸 만약에 갑소유 농지고 여기 을소유 농지랍니다. 서로 이제 불편하다, 그죠? 요래 농사짓기 불편하니까 서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갑과 을이 합의하에 요렇게 경계를 요렇게 변경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서로 뭐가 됐죠? 교환됐잖아. 그죠? 교환. 갑의 요 부분은 을한테 떼주고 갑은 을로부터 요걸 취했죠. 그래서 분 띄주고, 분 나눠주고, 요거는 합했다. 그죠? 요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요 부분의 땅값과 요 부분의 땅값이 같으면 요게 1,000만원짜리, 요것도 1,000만원이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1,000만원이고, 요거는 1,500만원이다. 그럼 차익이 생기죠. 그 차익 부분은 서로 돈 주고 받았잖아. 그죠? 그걸 만약에 매매로 본다면 세금과세해야 되죠. 그걸 어떤 한도 어디까지 과세하고 어디까지 과세 안 할 거냐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갑의 요 토지가 만약에 100원짜리입니다. 을의 토지는 80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차이가 얼마 생겼죠? 20원. 요거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과세. 요 지금 차이가 100원짜리고 80원, 20원 차이 생겼잖아. 그죠?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요겁니다. 예. 보세요. 요거는 큰 쪽. 큰 쪽, 요쪽이 크잖아. 큰 쪽의 4분의 1. 4분의 1이면 25죠. 25 이하죠. 과세 안 합니다.
요 4분의 1을 넘어서면은 과세합니다. 그래 항상 큰 쪽이 얼마? 4분의 1. 알았죠? 25 이하니까 요거는 과세 안 한다. 비과세. 알겠죠? 만약에 요 을 소유 농지가 70원짜리라면은 100원과 70원 사이에 30원 생겼잖아. 그죠? 요거보다 크죠? 크니까 요거 뭐 한다? 과세. 알겠죠? 요거. 그럼 요거 과세하는데 30을 과세할까요? 25를 넘는 5만 과세할까요? 네? 5입니까? 자, 4분의 1 이하는 과세 안 하잖아. 그죠? 4분의 1 넘으면 과세하죠? 25까지는 과세 안 하고 5만 과세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요 규정은 무조건 100% 다 과세해버립니다. 4분의 1 안 되면 과세 안 하고 넣으면 무조건 다 과세해버립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4분의 1 이하해야 됩니다. 갑 소유가, 갑은 만약에, 그죠? 갑은 8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은, 예를 들어서, 그죠? 을은 만약에 6억 2천만 원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요걸 서로 교환했다. 교환했습니다. 세금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세금 내야 될까요? 안 내도 될까요? 차이가 얼마 생겼습니까? 1억 8천이죠? 그 차이가 1억 8천 났잖아. 그죠? 그럼 아까 우리 방금 뭐라 했습니까? 큰 쪽이 얼마? 4분의 1 그랬잖아. 여기 크죠? 큰 게 4분의 1 하면 4분의 1 얼마? 2억이잖아. 2억 안 되잖아. 과세 안 하죠. 4분의 1 큰 쪽 2억 안 되잖아. 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예. 그 만약에 이쪽이 그죠? 이쪽이 6억 2천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억 예를 들어서 그죠? 5억 뭐 9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됐죠? 차이가 얼마 생겼죠? 2억 1천만 원 생겼죠? 요거는 2억보다 크잖아. 과세합니다. 그죠? 과세. 그럼 갑한테 무슨 세 과세할까요? 갑한테 무슨 세? 을한테는? 맞습니까? 2억 1천만 원 세금 과세해야 되잖아. 그죠? 갑한테는 무슨 세? 갑은 8억짜리 땅가 있었잖아. 자기는 8억짜리 땅가 있고 5억 9천만 원짜리 한번 바꿨잖아. 그럼 8억짜리 땅 주고 5억 9천만 원 땅을 받았으니까 돈 2억 1천만 원 받았습니까? 줬습니까? 돈 받았지. 받았다가 땅을 팔은 거잖아. 땅을 팔았으니까 양도세. 이 사람은 7억세 내야 돼. 알겠죠? 예. 요게 교환분합. 교환분합에서 요거. 요게 시험에 계속 나왔습니다. 4번 나왔죠. 그죠? 4분의 1. 아시죠? 자, 이거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이런 교환과 분합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의해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와 농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와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다. 요게 우리가 분합, 교환, 분합, 사유, 국가기관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와 농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와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교환 분합하는 경우 4가지 있다. 그죠? 요 4분의 1이면 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과세하는 요게 원칙인데 원칙에 예외가 있다. 과세하는 경우 4분의 1 이하라도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하는 경우 언제냐? 요거 3년이 지난 농지. 3년이 지난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면 요거는 과세하겠답니다. 3년이 지난 농지. 그 3년이 지난, 언제로부터 3년이 지났느냐?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또 환지 예정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토시지역에 편입됐는데 여기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있다가 그죠? 요런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또 환지로 지정됐다 그랬잖아. 환지라는 거는 농지가 다른 지목으로 바뀌었다 이면 대지로 바뀌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농사짓고 있다가 이런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그럼 우리 기억할 때는 3년이 지난 농지다. 요런 거는 요런 거는 과세한다. 언제로부터? 토시지역에 편입된 날. 또 하나 뭐죠? 환지 지정일로부터. 알았죠? 예. 그럼 거기에 잠깐 책을 한번 봅시다. 그게 125조 아래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아래 보시면은 비과세 배제 농지 나와 있죠?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1번이 바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거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지역? 도시지역. 묶어서 도시지역이고, 환지 예정 지정일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났는 거? 3년이 지난 농지다. 그죠? 예, 요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하나만 잠깐 볼게요. 예,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잖아. 그죠? 거주자이랍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라잖아. 그죠? 거주자. 그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 거주 안 하는 사람, 비거주자.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종시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요 옆에 무슨 시가 있죠? 옆에 세종시가 연결되어 있는 데가 뭐죠? 예? 공주입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시가 있죠? 예? 논산. 논산. 보세요. 우리 요게 세종시에서 농지를 요게 가지고 있는 거는 인근 요게 있는 거는 요거는 거주자 농사질 수 있잖아. 그죠? 요 인근에 요게 인접한 시군에 있는 사람은 거주자라 봅니다. 요걸 벗어나서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있으면은 비거주자입니다. 알겠죠? 또는 요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있으면 거주자입니다. 30km 이내. 직선거리, 여기 20km에서 바뀌었습니다. 30km 이내. 그게 그 위에 바로 보이죠. 그죠? 30km 가면 보이죠. 그죠? 예, 그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주자, 비유자 일하잖아. 그죠? 세종시에 살고 있으면 인접 시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주자입니다. 알겠죠? 그 벗어나서 살면은 비거주자지만은 요 거리가 30km 이내면은 거주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30km 이내면은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30km. 여기 거주자 그거 하나만 더 체크하시고. 예, 그 뒤에 이제 뭐 감명하는 그거는 뭐 필요 없겠고 그죠? 예. 예, 이상 요래서 비과세 부분이 우리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 그 잠깐 중간에 거기에 봅시다. 116쪽 한번 보세요. 116페이지에서는 거기에 거기에 다른 내용 없습니다. 보니까, 그죠? 특별한 거 없고, 예. 다음, 저거 하나만 보셔야 되겠네. 117쪽에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1세대 범위가 나오죠. 그 범위에서 보면은, 예, 동그라미 4번 있죠. 공동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죠? 공동으로 상속받았답니다. 상속을 받아서 주택 하나를 보세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 이 집 하나를 가지고 병이 갑은 50%, 을은 30%, 병은 20%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 집입니까? 각자. 각각 집입니다. 각자. 그죠? 이거는 갑도 1주택, 을도 1주택, 병도 1주택입니다. 각각 1주택입니다.
아셨죠? 각각 1주택인데, 그래, 단, 요 세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 큰아들, 적은아들 이래가지고 공동 상속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기 다르다, 그죠? 남남끼리 집을 공유하고 있으면 각자 1주택으로 봅니다. 각각. 그런데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서 말하자면 형제간끼리 같이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한 사람 집으로 봅니다. 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누구죠? 아니죠.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이 큰 사람이고, 지분이 큰 사람이 없죠. 요 사람이 없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같이 살았던 아들입니다. 거주자. 이 거주자가 없으면은 나이 순서입니다. 연장자. 아시겠죠? 요 순서. 지분이 큰 자 없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같이 살았던 아들, 거주자. 없으면은 연장자, 나이 순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 없고, 뒤로 가면은 보유기간 나왔네, 그죠?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가구주택 있죠? 제일 위에 118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세요. 다가구주택 나와 있죠? 예. 그거는 중간중간에 뭐 자주 나오는 말인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집을 가지고 있는데 A, B, C, D, E, F한테 요 사람이 요 주택을 만약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집이 몇 채입니까? 각각 따로따로 독립하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이 1개, 1개 주택이죠. 그럼 집이 몇 채입니까? 6채잖아. 맞죠? 그죠? 6채입니다. 그런데 분양을 안 하고 만약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요걸 전부 다 임대 줘놨습니다. 몇 채죠? 한 채입니다. 알겠죠? 한 채. 예, 한 채로 봅니다. 한 채. 이거는 당연하죠. 그죠? 분양에서는 6채지만은 임대했을 때는 6채가 아니고 갑 1주택입니다. 1주택. 아시겠죠? 1주택. 그러면 요 집을 가지고 있다가 2년 내에 팔면, 2년 보유하고 팔면 뭐 되죠?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고가지고 6억 넘으면, 9억 넘는 부분은 과세돼야 되겠지. 예, 아무튼, 임대하고 있으면 요 1주택으로 본다 하는,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다가구. 다가구주택. 다음에는 그 아래 뭐 다른 거는 없네, 그죠? 특례하고 다 됐습니다. 그죠? 예, 이상.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자, 한번 보세요. 요 과세 대상 부분 되죠, 그죠? 알겠고, OX 요거 됐고, 양도 차익 됐고. 잠깐 요거 한번, 요거 마무리만 정리하고, 요거, 지금 남았는 거, 요거는 안 했네요, 그죠? 신고 납부, 요건 다음 시간 할 겁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 하고,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뭐, 세율은 간단하니까. 교재 한번 보세요. 세율 부분 잠깐 한번 보세요. 세율. 세율은 108쪽에 나와 있네요.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잠깐 정리합시다. 보세요. 과세 대상 이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파생상품이죠. 그죠? 요게 세율이 같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은 6에서 38이죠. 아니, 40. 그죠?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은 40. 1년 미만 보유하면은 50. 요게 부동산. 그죠? 세율 구조. 2년 이상은 6에서 40, 1년 이상은 40, 1년 50이다. 그죠? 그래서 조심할 건 요거 주택 있죠? 집. 주택으로 간주하는 거, 재개발, 입주권. 그죠? 요거는 1년 이상만 보유하고 팔면은 6에서 40,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은 요거는 40%.
주택은. 요거는 2년 이상인데, 그 토지나 상가는 2년 이상인데, 주택은 1년 이상을 보유하면 기본 세율입니다. 요거는 5%. 금년에. 요거는 무조건 6에서 40. 주식은 뭐 시험에 거의 나온 적 없죠, 그죠? 예, 주식은 나온 적이 없는데, 아무튼 뭐 세율은 간단한, 요거는 세율이 세 가지입니다. 10%, 20%, 30%. 이렇게. 예. 요거는 중소기업. 요거는 대기업인데, 요거는 1년 미만. 요거는 1년 이상. 요거는 대기업. 알겠죠? 예. 대기업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은 30%, 1년 이상 보유하면은 20%, 중소기업은 10%. 알겠죠? 요거는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 10%.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요게 세율 구조고, 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 있잖아요. 6에서 40에다가 플러스 10% 할증과세 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10%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6에서 50%.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최 얼마에서 16에서 50%가 비사업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라잖아. 그죠? 나대지 같은 거,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0%, 10% 할증과세가 붙는다. 요게 세율 구조입니다. 양도세 세율 구조. 뭐, 미등기는 몇 프로? 70%. 뭐, 그건 알잖아. 그죠? 예. 요래 하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마무리 정리는 요거 할 겁니다. 요거 보유기간하고 신고 납부 하고 이제 기타. 예.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나서 예, 시험 볼 겁니다. 책 좀 한번 복사하고 오세요. 알겠죠? 예. 양도세, 요거, 다음, 아시겠죠? 그죠? 과세 대상, 오늘 요거, 알겠죠? 또 시험 본다 해요. 또 결석하지 마세요. 네? 오셔야 됩니다. OX. 요거. 비과세. 요거 다음 시간에 하고 나서. 알겠죠? 예. 한번 복습해 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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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